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새벽의 냉기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모든 게 다시 평온해진 듯 보였다. 그 평온은 물 위에 얇게 떠있는 막 같아서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면 금세 찢어질 것만 같았다. 서연은 눈을 떴다. 햇빛이 뺨을 스쳤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머리맡엔 어젯밤 던져둔 이어폰, 책상 위엔 끝내 펴지지 않은 공책,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사람처럼 느꼈다. 익숙한 사물들이 나 지금 모양 그대로 서 있으면서도 아주 미세하게 어긋난 각도를 품고 있었다.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일어났니? 짧고 따뜻한 물음. 네. 도연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등과 어깨, 팔의 각도까지 어제와 같았지만 그 옆에 공기만은 분명 달랐다. 그 달라진 공기가 말보다 더 빠르게 가슴에 먼저 닿았다. 오늘은 학교 가요? 어머니의 물음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연이 잠깐 시선을 들더니 말했다. 차로 데려다 줄까? 한 박자 늦게 찾아오는 친절. 서연은 아주 잠깐 멈칫했다. 괜찮아요. 버스 탈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피할 수 없는 거리감이 실려 있었다. 말을 건네는 쪽보다 듣는 쪽이 먼저 멀어지는 거리. 식탁 위엔 따뜻한 빵과 아직 식지 않은 커피가 있었다. 향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렸네. 비 그치니까 기분이 다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네요. 말끝에 붙은 작은 흔들림. 도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신문을 넘기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잔물결처럼 누가 보지 않으면 곧 사라질 것 같은 떨림. 며칠이 흘렀다. 둘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짧은 시선이 오갈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다. 저녁마다 창가에 어둠이 모이면 가슴 안쪽에서 불씨 하나가 아주 작게 깜박였다. 꺼졌다고 믿은 것들이 사실은 꺼지지 않은 채 다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진 것뿐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서서히 배우고 있었다. 밤이 되면 서연은 불을 끄지 못했다.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그날의 어둠이 돌아올 것 같아서 책을 펴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그 얇은 마찰음이 때로는 그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사소한 소리들이 모여 밤을 만들고 밤은 또다시 마음의 경계를 밀어올렸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말했다. 이번 출장은 이틀 정도 걸릴 거야. 한 문장이 집안을 지나가는 동안 공기 밀도가 바뀌었다. 서연과 도연은 동시에 멈춰섰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이 아주 조금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럼 둘이 잘 지내야겠다. 어머니의 웃음이 가볍게 떨어졌다. 그 웃음은 바닥에 닿자마자 무거워졌다. 밤이 되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 불빛이 마지막으로 벽을 훑고 사라졌다. 서연은 거실에 불을 모두 켰다. 조용한 집안이 이상할 만큼 크게 느껴졌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낮은 울림, 창문 틈 사이로 스미는 바람의 장기침까지 모든 소리가 갑자기 제 목소리를 찾았다. 컵에 물을 따랐다. 투명한 물이 유리벽과 부딪히며 만드는 얇은 파문.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폭우처럼 들렸다. 불빛을 너무 밝히면 눈이 피로해.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서연은 놀라 돌아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책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책 위에 있지 않았다. 허공 어딘가 닿아선 안 되는 한 지점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내일은 학교 안 가니? 네, 휴강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말은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이 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테니까.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무 대화도 없는데 그 정적이 오히려 말보다 더 크고 무거웠다. 비가 오면 좋겠는데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비요? 그래, 비가 오면 마음이 잠깐 멈추잖아. 비는 모든 소리의 표면을 고르게 만든다. 날카로운 것들을 둥글게 깎는다. 감정이 제 모서리를 잃어버리는 동안 사람들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폭우 속에서만 들리는 생각들이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비가 내렸다. 천둥도 번개도 없이 창문을 균일하게 두드리는 고요한 비. 유리 표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의 얇은 길들이 어둠 위에 지도처럼 얽혔다. 서연은 거실로 나왔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불빛 아래 둘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겹쳤다가 흩어지고 다시 겹치는 느린 호흡의 리듬.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죄책과 안도, 체념과 미련, 서로 다른 네 개의 방향을 동시에 가리켰다. 내일 어머니 돌아오시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짧은 대답. 짧아서 더 무너지는 대답. 그럼 이제 끝이네요. 그의 눈에 잠깐 파문이 일었다. 대답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방금 만든 문장이 곧바로 무효가 되어버리는 소리와 함께. 그날 밤 후회하세요? 그가 컵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모든 게 후회야. 잠시 멈춤. 그리고 그럼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그 낮은 떨림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하지만 서연아, 그날 밤 난 살아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 말의 끝에서 숨이 걸렸다. 숨이 걸린 자리에 오래된 진실이 얼굴을 내밀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비가 잠시 더 세차게 내렸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대화였다. 이젠 잊자. 그가 말했다. 서연아, 그냥 잊자. 네. 대답은 빠르게 나왔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대신 더 선명해졌다. 잊는다는 말이 오히려 기억을 깨우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있었다. 새벽이 되었다. 비는 멎었고 공기에는 잿빛 냄새가 남았다. 서연은 창가에 섰다. 거실 불빛이 꺼져 있었다. 문틈 아래로 새벽빛이 아주 얇게 스며들었다. 그 빛은 차가웠지만 정확했다. 정확함은 언제나 잔인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듯 보였지만 잿빛 속에서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다. 불은 모양을 바꿔서 오래 남는 법이었다. 며칠 후 흐린 하늘 아래를 혼자 걸을 때였다. 바닥만 보며 걷던 발끝에 작은 물고임이 비쳤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 네, 잘 지내지? 네. 짧은 침묵이 길게 늘어났다. 거리의 웅성거림이 간헐적으로 끊겼다 이어졌다. 그날 일은 다 잊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잊었어요. 입술이 먼저 말하고 마음이 나중에 뒤따랐다. 거짓말이 사실보다 늘 빨랐다. 전화를 끊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이 눈부셨다. 마치 폭우의 그날처럼 강하고 위험하고 아름다웠다. 밤이 오면 서연은 다시 불을 켰다. 이유는 매번 달랐고 결론은 매번 같았다. 불을 켜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갈 뿐이었다. 방 모서리, 책 가장자리, 손등과 눈꺼풀 사이. 그 어둠은 자리를 바꿔가며 오래 남았다. 도연은 마당에서 호스를 감다가 잠시 멈춰 서곤 했다. 손등에 떨어진 빛이 나무십 사이로 흔들릴 때면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숨이 길어질수록 말은 짧아졌다. 짧아진 말은 자주 틀리지 않았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그가 했던 그 말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제로 모양을 바꾸어 가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자주 웃었다. 집 안은 다시 밝아졌고 식탁 위엔 3개의 그릇이 가지런히 놓였다. 누군가는 늦게 앉고 누군가는 먼저 일어섰다. 대화는 조심스럽고 웃음은 조금 더 넓게 퍼졌다. 그러나 퍼지는 웃음의 모서리에서 어젯밤이 끝이 아니라 내일 밤이 입구가 보였다. 끝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입구라고만 부를 수 있는 어떤 자리.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언제나 너무 직접적이라서 대신 거기와 저기, 그거와 이거가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모호한 지시어들이 집 안을 떠돌았고 모호함은 어느새 질서처럼 굳어졌다. 가끔, 아주 가끔 늦은 밤 복도를 지날 때 둘의 그림자가 벽에서 스치듯 겹쳤다. 겹침은 한 박자도 견디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러나 흩어진 자리엔 언제나 얇고 투명한 무늬가 남았다. 무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발자국이 아니라 발자국이 남길 수 없었던 결들. 서연은 메모지를 한 장 떼어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오늘 저녁 따뜻하게 드세요. 정확히 필요한 말만 남기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거리를 두는 법을 그녀는 빠르게 배웠다. 거리 두기는 철수가 아니라 형태신 타였다. 형태를 바꾸는 동안 내용은 살아남았다. 불은 다시 들어왔고 비는 그쳤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것이 있고 멎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이 마음의 손잡이를 잡고 보이지 않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닫힐 때마다 켜지는 빛, 열릴 때마다 짙어지는 어둠. 그 사이에서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숨을 골랐다. 어느 새벽 문틈 아래로 빛이 아주 얇게 스며들 때 서연은 알았다. 끝은 말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끝은 대화가 아니라 생활의 모양으로 온다는 것을. 불을 끄는 손목의 각도, 컵을 내려놓을 때의 힘, 문을 닫을 때 틈을 얼마나 남기는지. 그 사소한 것들이 끝의 형태를 만들었다. 폭우는 멈췄고 불빛도 사라졌다. 그녀는 속으로 반복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마음은 아직 잿빛 속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다. 타오르지 않기 위해 끝내 타오르고 있는 마음. 그 잿빛의 불이 아침과 밤, 빛과 어둠의 경계 어디에서든 조용히 그리고 오래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